안녕하세요. 호텔 여행 채널의 D입니다. 여수에 위치한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호텔은 2020년 여름에 개관한 호텔인데 오픈할 때부터 전남권에서는 보기 드문 큰 규모와 옥상에서 즐길 수 있는 짚라인 등이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호텔이었는데요. 이번 숙박은 제가 머물렀던 객실 위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호텔의 위치는 여수 중심 관광지에서 조금 떨어진 독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 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7.3km, KTX 여수역에서는 5.3km 정도의 거리가 있었으며 제가 여수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왔을 때 택시 요금은 7,000원 중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호텔에 숙박한 거라 디럭스 트윈룸 부분 오션뷰로 예약을 했었고 숙박료는 평일 조식 제외 11만 5천원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 로비는 원형 기둥을 중심으로 체크인 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로비 한편에는 카페와 편리하게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GS25 편의점도 있었는데 특히 편의점은 투숙하는 내내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이번에 예약한 객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블 싱글 침대가 들어있는 디럭스 트윈룸입니다. 객실의 첫인상은 객실 바닥의 카페트의 배색과 라마다 특유의 빨간색 베드러너 그리고 밝은 가구의 색이 묘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객실은 역시 오픈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매우 깔끔했고요. 객실에는 더블 침대와 싱글 침대를 중심으로 창가에는 1인용 테이블, 맞은편에 업무용 책상, 42인치 LG TV,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 그리고 티세트와 작은 싱크대, 아래에는 냉장고와 객실 문 앞에 붙박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실 티세트는 현미 녹차와 둥글레차, 커피 티백이 있었는데 이번 숙박에서는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붙박이장 안에는 일회용 슬리퍼, 객실 금고, 그리고 더블 싱글룸이라 그런지 샤워 가운 3개와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샤워 가운은 베스타월과 흡사한 재질의 가운이 있었으며 제법 두께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호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객실의 크기는 8평, 약 26제곱미터였습니다. 침대에서 베란다 창문까지는 1m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더블 침대에서 욕실 벽까지는 30cm 정도, 그리고 침대에서 TV 벽까지는 1m 20cm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더블 싱글이 있다 보니 객실에서 여유 공간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었습니다.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더블 침대의 크기는 세로 2m, 가로 1m 50cm의 침대가 들어있었으며 싱글 침대는 세로 2m, 가로 1m 10cm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베개는 쿠션감이 없는 베개가 1인 2개씩 구비되어 있었고 매트리스는 가장 단단한 상태를 5라고 할 때 4 정도의 조금 단단한 타입의 매트리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침구류나 매트리스 등은 그래도 질이 괜찮은 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TV는 LG의 42인치 TV가 들어가 있으며 쉽게 좌우로 기울일 수 있게 설치되어 있어 외부 단자의 접근성도 용이했습니다. 침대에서 TV까지의 거리가 좁은 편이라 42인치 정도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객실의 플러그는 업무용 책상 위에 일반 220V 타입 1개, 유니버셜 타입 1개, 창가 옆 커튼 뒤에 220V 2개, 소화물 선반 뒤에 220V 1개, 그리고 침대 가운데 220V 2개가 있어 플러그의 개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곳 객실에는 USB-C 타입과 5핀 그리고 와이폰을 함께 충전 가능한 공용 충전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실의 무료 와이파이 속도는 다운로드 평균 100메가 정도를 꾸준하게 내어주어 투숙하는 내내 편리하게 이용 가능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객실은 부분 오션뷰였는데
다른 블로그 등을 보니 부부 노션뷰는 어느 방향 객실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뷰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일찍 체크인을 해서 그랬는지 배정받았던 객실이 16층에 뷰 역시 상당히 좋은 뷰를 받았습니다. 객실에서 보는 뷰가 왼편에는 오션뷰와 오른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객실에 발코니가 있어 오션뷰를 감상하기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디럭스 트윈룸의 욕실은 비데, 세면대, 그리고 샤워 부스로 이루어져 있고 욕조는 따로 없었습니다. 욕실 역시 객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깔끔했지만 변기를 제외한 욕실의 크기는 넓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욕실 안의 샤워 부스는 가로 1m 20cm, 세로 90cm 정도의 넓이였으며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욕실 용품들은 세면대 옆 검은 박스 위에 담겨 있었는데 칫솔 세트, 면도기, 베너트 킷, 샤워용 스펀지 등 제법 다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욕실 어메니티는 젠스파라는 중국산 브랜드가 들어가 있으며 레몬글라스 향이 났는데 향이 은은한 게 사용감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올해 여태까지 여수는 4번 정도 왔는데 아직 낭만 포차 거리를 한 번도 못 가봐서 이번에는 호텔의 시설을 둘러보는 대신에 여수 낭만 포차 거리를 방문해 봤습니다. 여수 낭만 포차 거리는 이전 케이블카에서 봤을 때도 좋았지만 실제로 방문해 보니 분위기가 정말 너무나 좋더라고요. 괜히 이름에 낭만이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여수 삼합을 먹으러 왔는데요. 어느 곳이 진짜 맛집인지는 제가 판별할 길이 없어 블로그 등에서 자주 보이는 유명한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여수 삼합은 삼겹살, 각종 해산물, 갓김치를 함께 섞어서 구워 먹는 음식이었는데 이곳 여수에 와서 처음 본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의 맛은 함께 나오는 버터의 양 조절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버터의 향이 강해 조금은 느끼하면서 오묘한 게 제가 상상했었던 맛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매콤하면서 칼칼한 맛을 상상했는데요. 음식 자체는 제법 호불호가 갈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의 조식은 5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요. 가격은 투숙객 기준 할인이 적용되어 성인 1인에 24,000원이었으며 조식 시간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였습니다. 조식 식당은 따로 뷰가 있지는 않았지만 내부는 비교적 밝은 분위기였으며 테이블들 간의 간격도 널찍히 떨어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식들은 조식의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 종류가 많다는 느낌은 안 들었으며 다른 것보다도 하푸드 쪽 음식이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항상 그렇듯이 간단하게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처럼 서양식 스타일로 가장 먼저 한번 먹고 그 후에 한식, 디저트 순으로 먹었는데 서양식의 음식들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한식 쪽의 음식들은 간이 많이 약한 편이었고 이건 제가 방문했을 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잡곡밥 같은 경우는
밥이 많이 설익어서 제가 준비가 안 된 것을 가져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곳 조식에서 그래도 괜찮았던 음식들은 대부분 베이커리류였는데요. 그 중에서 단팥빵은 재료가 실하게 들어있는 게 맛이 상당히 괜찮았으며 조식으로는 특이하게 한과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조청에 찍어 먹는 한과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 조식이 제 취향에 안 맞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에게 요수 라마다 호텔 조식은 가격을 생각하면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요수 라마다 플라자 호텔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숙박은 일정이 좀 빡빡하기도 했고 제 컨디션도 별로였던지라 호텔의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하루 머물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오픈한 지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은 호텔이라 객실과 욕실 깔끔했고요. 호텔의 위치가 관광하기에는 좋은 편은 아니나 호텔 내부에는 편의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대시설과 즐길만한 것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위치에서의 단점도 어느 정도 상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끔 평일이나 비성수기 시즌에는 객실 가격이 디럭스 트윈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로까지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던데 몇몇 단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관광보다는 주로 호텔 안에서 시간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해볼 만한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숙박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다른 분들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